두 번째는 대세 판단이고요. 내일은 수렴과 확산, 그다음에 추세 분석, 이것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은. 자, 두 번째 시간은 앞에 설명드린 이동평균선 갖고 어떻게 대세 판단할 거냐, 그죠?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 내용은요, 대세 관련해서 이제 주식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드리고요. 대세 판단을 위한 주요 기준선, 아까 일단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기준선에 따라서 대세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세 관련 주식 속담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 같은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때를 사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아야죠, 그죠, 여러분. 말은 쉬운데 지금 때가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아야. 말은 그럴듯한데 그 모르잖아요, 그죠? 뭐 또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것도 뭐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죠? 숲을 보고 저 숲이 어떻게 되는지 뭐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들어가는 거고, 지금 또 대상승 과정에서도 어떤 단계고, 그죠? 큰 숲 대세 판단하고 또 중간 과정이 어떤 단계고 또 종목도 어떤 단계가 있는지, 그게 바로 숲을 보고 나무를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말은 쉽죠. 뭐 뭔가 기준선이나 기준점이 있어야 대세 판단하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말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무지하게 쉽습니다. 예? 또 이 말도 명확한 거, 어차피 파동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바닥과 상투권에서 팔 수는 있어요. 제가 파동 전문가 아닙니까? 이제 그것도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라.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디냐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알아요, 사실. 그러면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딘지. 말은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걸 알려면 이제 그래서 이제 이동평균선 쓰고 추세 분석 쓰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기준선이 있고 어떤 판단 기준에 뭔가 있어야만 무릎이 어디고 어깨가 어딘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모르면 이게 뭐 대세 하락으로 가는지, 대세 상승 초기 단계인데 중간에 다 잘라먹는단 말이죠. 이제 대세 상승 초기 단계면 중장기 전략과 장기 전략 갖고 길게 보유할 수 있는데, 중간중간 조금 먹고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큰 수익이 안 나고. 아니면 이제 주식 상투권에서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 단기 조정이나 중기 조정, 아니면 대세 하락으로 가는데 나는 손해보고 못 팔아. 이렇게 되면 대세 하락 끝까지, 그죠? 엄청난 큰 손해까지, 많이 오른 종목은 또 반의 반토막 이렇게 갈 수도 있거든요. 대세를 판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산 가격은 손해보면 못 팔아.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대세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그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이동평균선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대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세는 네 가지의 대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 그 대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대세는 네 개의 대세가 같이 움직여가면서 주가 파동을 그려나가는 거거든요. 거기 따라서 차트 나타나고, 거기 따라서 수급이 결정되고, 이 정도면 또, 그죠? 매도세가 더 강하고, 어떤 때는 매수세가 강하고, 뭐 그런 단기적인 대세, 중기적인 대세, 장기적인 대세가 있는데 중간에 또 하나 중장기 대세가 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 네 개의
대세가 있다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기 대세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5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5일 이동 평균선이고요. 보다 중요한 건, 그죠? 중요한 건 요 세 개입니다. 중기 대세, 중장기 대세, 장기 대세의 기준선. 그죠? 아까 진하게, 자, 이동평균선 진하게 한 거 있죠? 20일 이동평균선. 요걸 좀 진하게 하고요. 89일. 이게 21주와 1차한다고 했죠? 거의. 그래서 요걸 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233은 1년 이동평균선이라고 했죠? 요거하고 377일. 그 377은 마지막 장기 대세라 약 1년 반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요걸 좀 진하게 한다. 단기 대세는 뭐 그야말로 단기 대세고요. 초단기라고 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좀 더 큰 대세를 본다면 이 세 개의 큰 대세가 있다. 이것 따라서 주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여러분도 제 설명 들으면 대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시고요. 그래서 분류를 한다면, 자, 먼저 장기 대세를 먼저 봅니다. 장기 대세에서 대세 상승 기간이 있을 거고 대세 하락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세 상승 과정에서도 대세 상승 초기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초기 단계. 그때부터 이제 신나게 대세 상승 가는 그런 징후가 있습니다. 징후. 그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고 그 회사의 실적 가치가 성장성이 좋고 실적 가치가 좋아진 가능성이 높고 시장 형성이 그렇게 돼 있다면 장기 투자하시면, 그죠? 그때 초기 단계에서 사갖고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대박이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대세 상승 가다가 이 대세를 보고 이제 상투권 지나서 이제 대세 하락으로 가는구나. 그때 파시면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때 팔면 안 되겠죠. 중기 이동평균선 20일 고점에서 20일 이동평균선 추세가 깨지고 20일 이동평균선 깨버리면 그때 팔아야죠. 최소한 장기 추세와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하면 그때는 최소한 팔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대세 하락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그죠? 그래서 장기 대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설명드리는데요. 제가 대세 상승 초기 단계, 그죠? 대세 하락 초기 단계에 어떤 모양이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징후가 있고 설명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중장기 대세에 대한 대응 전략인데 중장기 대세도 대세 상승 기간에 중장기 대세가 있고요. 대세 하락 과정에 중장기 대세가 있어요. 구분해서 생각해야 돼요. 구분해서. 대세 하락 과정에서도 반등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중장기 대세의 기준선이 89일이 반등할 수도 있고 그때 주가 반등이 세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세 하락 과정에서도 중장기 대세가 있답니다. 그렇지만 틀리죠. 탄력도는 훨씬 대세 상승 기간에 중장기 대세가 훨씬 탄력도가 굉장히 크죠.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단중기 대세. 단기는 5일 기준선이고, 그죠? 중기 대세 20일 기준이죠. 이것도 보면은 구분이 있어요. 대세 상승 기간이 있고요. 초기 단계와 이제 상투권에서 이제 하락 전환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세 상승 후 대세 하락 초기 단계 전환 시점이 어떤 징후가 있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세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이 대세 하락 기간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게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런 대세 하락 과정이 다 마무리하고 또 대세 상승 초기 단계는 어떤 징후가 있는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대세 판단하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자, 요거 차트가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아까 말씀대로 장기 대세 대응 전략입니다. 이게 코스피 이동평균선이에요. 제가 쓰는 이동평균선 제2파동 투자 전략에서 쓰는 이동평균선으로 5에서 보이시죠? 5에서 377
쭉 썼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진하게 했죠. 코스피예요. 코스피.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여기 상승 과정이죠. 상승 과정. 상승 과정. 그죠? 상승 과정. 여기 보면은 지금까지 그 80년대 초부터 대세 상승 과정이 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상승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있었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대세 상승 과정이 6번 있었습니다. 대세 하락 과정은 뭐 같겠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요. 결국 그 대세 상승의 그런 초기 단계가 어디냐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숲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숲, 큰 대세, 숲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결국은 이 장기 라인 233일과 377일 이동평균선이 대세 하락 과정이 지긋지긋하게 하락합니다. 그죠? 중간에 또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그런 라인에 얻어맞고 색깔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자요. 결국은 이 장기 라인이에요. 장기 라인. 장기 라인이 이렇게 하락하면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게 터닝이 돼요. 터닝. 이게 터닝이 돼야 대상승 초기 단계를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세 상승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가는 어떻게 돼요? 주가는 장기 라인 위에서 놀다가 이제 깨지고 대세 하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죠? 하다가 이제 여기서 바닥권에서 왔다 가다가 이제 오랫동안 상당히 뭐 최소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이상 왔다 갔다 횡보한단 말이죠. 바닥권에서. 그러다가 이제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이 장기 라인을 뚫어버려요. 그때가 바로 대세 상승 초기 단계입니다. 그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결국은 이 장기 라인이 고생하다가 장기적으로 바닥권을 형성하다가 장기 라인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돌파하는 순간이 대세 상승 초기 단계예요. 확률적으로. 뭐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제가 확률적이니까 여러분이 판단 기준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률적으로 맞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시면 80년대 보면은 85년도인가요? 그때 장기 라인이 우상향으로 전환된 과정에서 주가가 돌파했어요. 그래갖고 89년도까지 이 장기 라인 위에서 놀았죠, 그죠? 장기 라인 위에서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뭐 이걸 알았다면 저기 85년도에 좋은 종목 골라서 89년도까지 계속 보유했다면 뭐 종목에 따라서는 엄청난 수익을 줬겠죠. 장기 라인 깨버리네. 최고점 못 팔더라도 최소한 여기서라도 팔면은 이만큼 먹잖아요, 그죠? 이만큼 수익을 내잖아요. 종목별로 뭐 엄청난 수익이 나겠죠, 그죠? 요게 어떻게 보면은 요게 여기요. 이게 무릎과 어깨예요, 여러분. 무릎과 어깨. 이 장기 라인은 올라타는 시점이 무릎이고요. 이 장기 라인을 깨버리는 그 시점이 어깨예요. 그래서 어깨에서 무릎에서 사갖고 어깨 팔아라. 장기 대세를 보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 팔아라. 그죠? 이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장기 대세. 그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이 장기 대세가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주가 올라탈 때 그때 사갖고 이 장기 라인이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가면서 장기 라인 이제 고공에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상당히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장기 라인도 깨고 장기 라인도 우하향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장기 라인을 우하향으로 이탈하면 대세 하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팔아야 돼요. 그게 바로 어깨입니다. 기준 판단이 장기 라인이죠. 이제 나중에 또 중장기 대세, 중기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세에 따른 무릎과 어깨라는 얘기죠. 마찬가지예요. 이때가 그 92년도 하반기에 장기 라인이 이제
중간에 돌파도 했지만 그때는 아직도 장기 라인이 하락 과정에서 돌파했어요. 급반등도 있었죠. 그렇죠. 이 장기 라인의 하락 과정에서 돌파는 또다시 하락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기 라인이 하락 각도가 죽으면서 주가가 돌파하는 순간이 그때가 바로 대상승 초기 단계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대상승 초기 단계가 어디냐? 확률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그 라인을 돌파하는 그런 시점이 대상승 초기 단계입니다. 뭐 쉽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판단 기준이 모르니까 대서 판단을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종목별로 본다면 요거는 이제 최근의 차트에 요건 보면 이제 인탑스라는 종목인데요. 작년에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잘 나갔죠. 보시면 이 장기 라인이 보이죠, 그죠? 장기 라인 보면은 돌파하는 가죠. 장기 라인 이 하락 각도가 죽으면서 돌파하는 과정에서 대상승 초기 단계가 보입니다, 그죠? 가다가도 또 중간중간 눌림이 와요. 중기적으로 20일 이동평선 돌파하다가 눌림 주고 반등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대세에서도. 장기 라인 돌파하고 눌림 주고. 그런 것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서가 대상승 초기 단계 단서가 뭐냐면은 일본에서 중기적으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죠. 21일 이동평균선인데 주봉에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이 89일 21주 이동평균선 아니에요. 주봉에서 21주 이동평균선이 일봉에서 89일 이동평균선인데 우리가 보통 20일과 뭐 60 쓰신 분도 60 이동평균선 쓰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제 판단 기준은 20일 이동평균선하고 20주 89일 이동평균선하고 골든크로스가 일어날 때 그때 중장기적으로 얘가 대세 상승으로 가는구나. 거기다가 장기 이동평균선까지 뚫으면 이 종목은 대세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하면서 또 기업 분석도 하고 장기적으로 대응하죠, 그죠? 대세 상승 과정에서 그죠?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올 때는 그것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락 과정에서도 뭐 골든 크로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 골든 크로스는 상대적 단기 이동평균선도 우상향으로 가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장기 이동평균선도 뭐 하락 각도가 둔화되거나 우상향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그게 제대로 된 골든 크로스입니다. 중간에 막 하락 과정에서 막 이동평균선이 꼬여가면서 중간중간 어쩌다가 20일과 89가 이동평균선에 골든 크로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전환됐는지 아니면 전환되는 단계인지 그리고 이 두 라인 21일과 89가 우상향으로 전환되거나 20일이 우상향으로 전환된 후에 골든 크로스가 나올 경우 그것이 다 박자가 맞아야 대세 상승 초기 단계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이제 이 단계에 보면은요, 이 단계 실제적으로 본다면 대세 상승 초기 단계에 이때까지 기업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만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만 좋아지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사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대부분이 뭐 애널리스트들도 또 전문 트레이더들도 알 수가 없어요. 업황이 이렇게 뭐 좋아지고 있구나 이런 판단은 그것도 하긴 했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차트는 벌써 알려준다 이거예요, 차트는. 그래서 이 장기 라인 뚫으면 얘가 뭔가 수상하다, 업황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 또 조사도 해보고 맞네 하면 그때부터 대상승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그죠? 종목 잘 선택하면 보유하고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면 2배, 3배, 4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 요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또 이제 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스마트폰 부품제예요. 보시면 특수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완전히 이동평균선들이 바닥권에서 제가 뭐라죠? 이동평균 점으로 완전 점으로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걸 찾아내면요, 예? 장기 라인이 무수하게 오랜 세월 동안에 하락하면서 이동평균선들이 직결되면서 그 당시는 그 회사 실적이 안 좋아요. 그 전에 재무 실적 보면 개판이에요. 적자하고 뭐 개판입니다. 끊임없이 안 좋고 매년 적자고. 근데 차트가 이제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아주 오랫동안 1년이고 1년 반이고 바닥권에서 무지하게 그죠? 오르지도 못하고 예? 조금 오르면 깨지고 해서 거의 1년 이상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 종목 지겨워. 저거 갈까? 그죠? 그 생각하잖아요. 지겨운 종목.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동평균선들이 예, 이렇게 수렴이라고 그래요. 수렴. 이게 바로 수렴입니다. 이동평균 직결돼 갖고 요거 왜 그 당시 봤고요. 직결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채널 K에서도 제가 포트 운영할 때 아마 중간에 아직 그때 실적은 아직 안 나왔었어요. 실적 좋아질 텐데 분명히 수상한데 별로 못 먹고 사실 저도 팔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건 이제 다음 대응 방법이고요. 어쨌든 이때 이 직결 단계에서 역시 실적이 좋아지는 게 확인되면서 이때부터 무려 5배 올랐어요. 5배. 중간에 수렴 단계가 한번 있었고요. 예, 5배가 올랐습니다. 5배. 그죠? 어쨌든 믿음을 갖고 이런 초기 단계에서 사갖고 장기적으로 이 장기 라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장기 대세 라인이 이탈하지 않는 때까지 계속 보유하면 대박이 나올 수 있다. 대사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또 사례를 볼까요? 과거의 현대중공업인데요. 현대중공업. 그죠? 현대중공업도 옛날에 40몇만 원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빠지고 또 그죠? 1년 이상 횡보했잖아요. 횡보 기간이 무지하게 길었잖아요, 여러분. 반등했는데 또 장기 라인에서 또 얻어맞고 내려가고. 그죠? 그냥 1년 이상 팍팍 바닥에 지금 기었지 않습니까? 뚫었잖아요, 여기. 드디어 장기 라인이 이제 하락곡도가 이제 죽어가면서 중간에 반등 하잖아요. 중간에 반등이 지금 장기 라인에서 얻어맞잖아요. 그죠? 장기 라인이 막 하락하면서 거기까지 반등했지만 아직은 아니야. 넌 아직 못 가. 갈 데가 멀었어를 갖다가 예고하는 겁니다. 이 장기 라인이 하락하는 건 아직 갈 데가 멀었어. 그거를 암시하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장기 라인이 하락곡도 먼저 저걸 보셔야 돼요. 그 233일 장기 라인인데 그 상관관계에 또 있어요. 그 233일 이동평균선도 같이 보고요. 최종선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377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라인까지 뚫고 하면 얘가 이제 바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올랐죠. 요새도 많이 장기 라인 뚫는 종목 벌써 바닥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래도 이때부터 얼마큼 올랐습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올랐죠. 바닥에서 요만큼 올랐을 뿐이고 여기서 보면은 무지하게 올랐는데 저 어떻게 사가 아니고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오릅니다. 물론 업황이 좋아되고 기업 실적이 좋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냥 쭉 가면 좋겠는데 그죠? 가면 좋겠는데 눌림이 팍 와요. 눌림. 또 장기 라인까지 밀려요. 장기 라인. 그죠? 뭐 거기까지 보유합니까? 아니죠. 추세와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여러분 중기적으로 추세와 20일 깨면 당연히 매도해야죠. 그리고 그 요놈이 어디서 지지하나 돌아서나 째려봐야죠. 그죠? 89 지지려나 89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할까?
그럼 장기선까지 갈까? 장기선은 이제 돌아서는데 장기선 돌아서는 순간 거기서 지지가 돌아서면 대박이죠, 대박. 그죠? 그 절대적 많이 있어요, 이런 종목이. 그래서 이렇게 판단해서 예, 대세 판단하는 대상승 초기 단계를 알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요건 또 이제 조금 아까는 이제 대세 상승 초기 단계 아니에요. 다음은 이제 예? 대세 하락 초기 단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대세 하락 초기 단계, 대세 하락의 초기 단계는 그동안은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오르고, 이 고공에서 상당 기간 동안에 또 머무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요. 이 고공에서 상당 기간 동안 예,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면서 예,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가 예, 이것이 정고점을 돌파 못하고 자꾸 시간 오랜 동안 주가 행보하면은 결국은 장기 라인의 상승 각도가 현재 둔화되면서 서서히 원형 천정을 만들어 가죠. 그죠? 고공에서 한참 동안 거의 뭐 1년 동안 행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바닥에서 1년 동안 행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공에서 1년 동안 행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적 이동평균선이 예, 그 고공에서 행보를 할 때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은 서서히 둔화되면서 그죠? 원형 천정을 만든다고요.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정고점을 경신 못하고 장기 라인을 예, 이탈하면 이미 최고점을 지나서 예, 대세 하락으로 갈 징조가 높다. 무조건이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예,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바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코스피 예, 종합 지수인데요. 마찬가지로 아까 대상 초기 단계에 마찬가지로 이 장기 라인을 이탈한다면 이미 천정은 지나가고 예, 대세 하락으로 가는구나.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죠? 알고 보면 쉽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주는 이런 대세 판단 기준 갖고 활용해 주시면 여러분들도 대세 판단 알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장기 대세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종목에서 장기 하락 초기 단계. 이건 삼성전기인데요. 삼성기가 여기서 2010년도 전반기에 상투권을 형성했죠. 그죠? 제가 목소리가 좀 쉬어갖고 좀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 그죠? 이해하시고. 2010년도에 고점을 형성하고 예,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하고 거의 한 10개월 정도인가 울루뜨울루뜨 해갖고 행보를 했어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행보를 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행보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또 애널리스트들이 예, 조만간 정고점을 간다. 실적 무지하게 좋다. 그죠? 갑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러다가 그죠? 상당히 오랫동안 고공행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 장기 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보세요. 장기 라인이 어떻게 돼요? 하락 전환했잖아요. 하락 전환. 예? 벌써 먼저 233일이 알려줘요. 이때는 아직 377일은 아직 하락 전환 안 했고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233일. 바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징후를 먼저 확인하는 게 233일이에요. 둘 다 봐야 되지만 마지노선은 377일로 봐야 되고요. 마지막 단계. 그래서 이 장기 233일이 우하 하향으로 가면은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확률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죠? 직전 저점을 깨고 장기 라인까지 377일까지 이탈하고 내려간다. 네,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죠? 위험 관리 해야 됩니다. 주식 보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갖고 여기 샀는데 여기 샀는데 손해보고 못 팔지. 끝까지 가지고 있어서 이익 내고 팔 거야 라고 보유해지면
그죠? 여기서 또 반토막 나요. 반토막.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12만 원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장기 라인이 우하향으로 전환되고 예, 370까지 깼는데 대사하락으로 가는데 손해보고 못 팔어? 얘는 본격적으로 하락을 예고하는데 안 팔아요? 예, 6만 원까지 갔습니다. 12만 원에서. 그죠? 대사 판단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대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고로도 못 파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예, 명확하게 대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는 뭐죠? 기아차. 기아차 뭐 유사한 사례인데요. 많이 올랐죠. 금융 위기 지나서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거의 뭐 쌍봉 수준이죠, 그죠? 쌍봉 수준에서 예,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어요? 수렴을 했죠. 직결됐어요. 그죠? 물론 이게 실적이 좋고 좋은 종목이고 아직도 상승 여력이 있다면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우상향으로 전환되고 직전 고점 돌파하면 이동평균이 다시 또 우상향으로 쫙 변한다고요. 그죠? 근데 지금 수렴면서 어떻게 됐어요? 수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장기 라인을 깼잖아요. 그 장기 라인이 233 라인이 서서히 우하향으로 전환되는 단계고 장기 라인을 깨버렸잖아요. 그죠? 아,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쌍봉도 나오고. 그죠? 아직도 실적은 되게 좋다고 하는데 아마 이때도 실적은 좋을 거예요, 되게. 그죠?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하락 있다는데 좋다는 얘기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차트는 보여줘요. 차트는 이 장기 라인 깨면서 7만 원대, 그죠? 팔어 라는 사인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라도 안 팔면 샀다 하더라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파는 게 아니죠. 그죠? 중간중간 중기 대세에서 20일 이탈할 때 단중기 추세가 깨지고 20일 이동평균선 이탈하면 그때 매도해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뭐 5일선이 깨지면 매도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죠? 큰 대세에서 이 장기 라인이 상승 각도가 둔화되고 장기 라인을 하향 이탈하면은 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대세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예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안 팔면 안 팔죠? 손해보고 못 팔죠? 한마디로 망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에서 손해보는 게 바로 그런 자기 나름대로 어떤 대세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주식 투자에서 결국은 돈 버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거 다 뭐예요? 대세에 대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쭉 들으시면 왜 저런 걸 진작 몰랐을까 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중장기 대세 전략. 전략입니다. 아까는 대세 전략이라고 했죠? 장기 대세 전략이고요. 이제 중장기 대에서 첫 번째. 예? 대세 상승 기간의 중장기 대세죠. 첫 번째. 대세 하락에 중장기 대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첫 번째가 대세 상승 기간에 중장기 대세가 있다는 얘기죠. 틀려요. 장기 대세 상승이 뭐라고 했어요? 장기 대세 상승. 장기 라인이 우상향으로 가는 거. 233일과 370일이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장기 대세 상승이에요. 그죠? 이제 알겠죠? 그러는 과정에서는 통상 확률적으로요. 중기 대세가 뭐예요? 중기 대세의 기준점, 중장기 대세의 기준점이 뭡니까? 89일. 89일. 그게 바로 주봉에서 21주. 그죠? 그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대세예요. 이 중장기 대세. 장기 라인이 우상향으로 갈 때는 중장기 대세 라인 89일 이동평균선이 상승은 무지하게 길고요. 상승 기간이 길어요. 조정이 짧아요. 그죠? 상승 기간이 길고
조정기간 짧고 조정기간이 있죠. 또 깊게 빠질 수도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장기 라인이 상승 기간에는 중장기 라인의 상승 기간이 길고 조정이 짧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중장기 전략으로만 세워갖고 매매를 한다. 나는 지금 그 바빠서 여행도 다녀야 되고 뭐 중장기적으로 이 차트를 보면 1년에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 매매하는 거네. 그죠? 어떻게 보면 장기 매매예요. 그죠? 아까는 이제 진짜 나는 몇 년에 한 번씩 할래? 그럼 장기 라인 돌파할 때 사고 장기 라인 깰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장기 대세, 장기 전략이죠. 중장기 전략이 뭐예요? 중장기 대세 전략. 예? 89일 이동평균선 올라탈 때 사고 89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할 때 그때 매도하고 다시 상향 돌파할 때 사고, 그죠? 하향 이탈할 때 매도하고 또 상향 돌파할 때 사고 하향 이탈할 때 그 순간에 매도하고 그 순간에 장기 라인이 계속 우상향으로 살아있는지 살펴보면서 대세 상승 기간인지 그 기간 동안에 이러한 전략이 유효하다. 근데 이때는 장기 대세 상승 라인이 우상향일 때는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89일의 이동평균선의 상승 기간이 무지하게 길고 조정 기간이 짧다. 그리고 그 조정도 횡보 정도예요. 횡보. 주가는 빠졌지만 주가는 89일을 깨졌지만 이동평균선은 거의 횡보 단계고 어떤 종목은 대상승 초기 단계에서부터 대사락 말까지 중장기 라인으로 계속 우상향 진행되는 종목도 있어요. 장기 라인과 함께. 그러니까 이런 나는 중장기 대세를 보고 매매할래. 좋은 종목 갖고 한다면 중간에 20일 깨든지 말든지 20일 동평균선 깨든지 말든지 5선 깨지든 말든지 그죠? 난 중장기 전략으로 매매하겠다. 여기 장기 대세 라인이 우상향이네. 그죠? 그러면 89일 동평균선 올라타갖고 있네. 내배두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89일 깨면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거 엄청난 거죠. 이게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 엄청난 겁니다. 팔고 깰 때 팔고 다시 또 돌파하네. 장기라인 우상향인데 다시 89일 돌파하네. 또 중장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위험 관리했고 차이는 얼마 안 날 수 있지만 하락에 대한 위험 관리했고 또 좋은 가격에 또 다시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전략이 바로 중장기 전략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뭐죠? 기아차예요. 기아차. 기아차요. 기아차가 장기 라인 돌파했잖아요. 그죠? 89일이 요거 아닙니까? 요거. 보면은 233일과 대상승 과정에서 307일 이동평균선 우상향으로 가는데 89일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어요. 주가가. 그죠? 그냥 계속 89를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대세 판단해서 그죠? 여기 얼마예요? 이거 10,000원대 아니야? 10,000원대. 예? 장기라인 돌파하고 10,000원대. 10,000원대 사갖고 난 중장기 전략으로 갈래. 예? 89일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할래. 그죠? 그 어디에요? 8만 넘어갔지만 이때도 안 팔 거고 이제 여기서 이제 7만원대 그죠? 7만원대 7만원 깨버리네. 89일을 깨버리네. 그러면 그죠? 8만원에 8만원대 못 팔았더라도 그죠? 이 전략을 세웠다면 7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죠? 7배. 대상승 초기 단계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그죠? 중장기로 대상의 초기 단계를 확인할 수 있고 중장기 라인을 올라타서 주가 형성되는 거 확인하고 그 전에 또 뭐죠? 21일 이동평균선과 89일 이동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났는지 그것도 살펴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중장기 올라타면 그때 사갖고 중장기가 안 깨면 20일 상관 않고 나는 계속 보유하겠다. 그게 바로 중장기 매매 전략입니다. 아시겠죠? 같은 이건 삼성물산 경우인데 자 보시면 장기 라인 우상향이죠. 보라색 라인이 89일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뭐 아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89일 깨면 매도하고, 그래서 어디서 지지할까? 2, 3, 3이 있겠고 89이 있을, 이제 377이 있을 거고, 중간에 144도 있겠죠. 중간중간 반등하는 자리. 요 라인들이 중간중간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 233과 377은 굉장히 중요한 선 아니에요. 이게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있다면 강력한 지지선이죠. 그 라인이. 이게 233과 377이 그쪽이 상승각도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면은 그거는 지지하지 못하는 라인이죠. 그죠? 오히려 깨는 주가 흐름이 나올 거고, 여기서 우상향으로 진행될 때는 그 장기 라인이 지지할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89가 깰 때 매도를 하고, 그런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1차 매수하고, 근데 중간에 반등하다가 또 하락하는 89일에서 또 얻어맞을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얻어맞고 내려가면 저점에 샀더라도 89일이 하락하는 89일은 저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맞는다면 매도 전략을 대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또 장기 라인에서 지지하면 재매수하고, 그죠? 근데 돌파안에 똑같아요. 20일 개념하고. 이제 하락도가 어느 정도 죽었다가 돌파하잖아요. 우리 추가 매수죠. 매도가 아니고. 그 이제 20일에서 마찬가지로 돌파하면 또 눌림이 있고, 또 눌림이 있잖아요. 그죠? 추세 보고 이제 중기 전략에 20일 깨면 매도하고, 또 89일에서 지지하면 20일주죠. 지지하고 터닝포인트 잡으면 재매수하고, 그죠?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중기 매매와 중장기 전략과 중장기 전략과 중기 전략, 이런 것도 같이 구사하면서 이동평균선 보고요. 구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돌아서는 89일이 돌아서는 이동평균선에서 지지하고 돌아서는 그때 다시 매수하는 거죠. 그죠? 중장기 대세 전략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뭐 난 여기서 사서 89일 돌파해서 저점에 사고요. 89일에 돌파해서 추가 매수하고요. 89일이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할래? 하면 단기 추세 깨진데도 뭐 안 팔 수도 있고, 여기 안 깨지면 계속 보유할 수도 있고, 그죠? 뭐 그런 전략 가진다면 이쯤에서 팔겠죠, 그죠? 이쯤에서. 이때도 안 팔 거니까. 그런 전략을 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중기 전략까지 가미한다면 중간에 팔겠죠. 20일 깰 때. 그죠? 이 정도에서 팔겠죠, 그죠? 그건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중장기 전략으로 한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는 대세 상승 기간 아니에요? 다음은 대세 하락 기간이죠. 근데 대세 하락 기간에 이제 중기 전략 있지 않습니까? 대세 하락은 뭐예요? 장기 라인이 이제 둔화되면서 우하향으로 가면서 주가 깨질 때, 주가 하향 이탈할 때. 근데 대세 하락이죠. 그러면서 중장기 라인인 89까지 우하향으로 저한대요. 그죠? 그러면 뭐 엄청난 하락이 예상되는 겁니다. 장기 라인 깼죠. 이때도 한참 깼지만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된다 이거예요. 그 전에 20일 깰 때 매도하고 뭐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 이후에도 장기 라인 깬 이후에도 엄청난 하락과 상당 기간 동안 장기 횡보를 합니다. 그걸 미리 감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사하락 기간은 89일의 하락 기간이 길고 상승이 짧다. 뭐 같은 개념이에요. 이건 현대중공업이죠. 현대중공업의 상투권을 지나서 마찬가지죠, 그죠? 장기 라인이 우하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89일의 하락 기간 길고 낙폭도 크고 반등 짧죠. 먹을 것도 없죠, 그죠? 장기 라인은 계속 하락 중이고 또 거기에 얻어맞고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대사하락 기간에서 들어가면 조금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잘못되면 손해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겁니다. 그러니까 대사하락 과정에 있는 종목은 단중기 대응할 수 있지만 별로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걸 같은 개념으로 장기 라인이 하락한다면 뭐 89일 이동평균선 중장기 대세 라인 갖고만 대응한다면 같은 개념이에요.
장기 라인이 하락하는데 주가가 89일을 돌파하네. 물론 그 전에 20일 이동평균선 돌파할 때 살 수도 있어요. 89일 갖고만 한다면 돌파 여기 살 수 있겠죠, 그죠? 이 지점에서 돌파하네. 어때 살 수 있어요. 그죠? 아 장기 라인이 하락하는 과정이니까 반등 되게 짧겠구나. 그래도 이놈을 89일이 깨지기 전까지는 나 보유할래. 그러면 여기서 파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거기서 팔면 예? 수수료 떼고 별로 먹는 거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 별로, 얼마나 먹어요? 몇 프로밖에 못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때 매매는 이렇게 추세 보는 거예요, 그죠? 추세를 보고 추세 이탈하는 순간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이 장기 라인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한다는 거, 그 시점을 얻어맞는다는 거, 그 시점 접근할 때 매도한다는 거. 이게 대세 판단하면서 장기 대세 하락할 때는 중장기 대세가 되게 짧구나, 짧게 대응해야겠구나, 그죠? 별로 먹을 게 없겠구나.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된다 입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현재 그러면 이제 단중기 대세, 어떻게 보면 중기 대세, 여기는 중기 대세. 이제 중장기 대세가 있고 중기 대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이죠, 그죠? 그죠, 여러분? 자, 예, 장기 대세 과정에서 중장기 대세가 우상향인 거, 장기 대세도 우상향이고 233, 377 라인이 우상향이고 중장기 대세 89일이 우상향인 시점, 그런 시점은 같은 개념으로요. 기준선이 뭐예요?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인데 20일 이동평균선의 흐름이 그것도 사이클을 그려가면서 올라가죠, 그죠? 중간에 조정기간이 들어가고 상승기간이 있고, 그죠?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경우에 예? 20일 이동평균선, 주가가 20일 위에서 노는 시점, 이렇게 물론 중간에 종목에 따라서 20일 깼다 올라가 할 수도 있겠지만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과정, 그죠? 20일이 우상향으로 진행되는 그런 시점이 우상향 기간이에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 기간이 훨씬 길고 조정이 짧죠. 그죠? 89일이 우상향일 때, 89일이 안 껴나 계속 보여야겠다. 그래도 돼요. 근데 나는 중간중간 20일 이동평균선 대세는 장기 대세와 중장기 대세는 알겠는데, 그래도 20일 추세, 20일과 추세, 그걸 보고 사고 팔래 하면은 20일을 올라타서 추세가 저항되고 주가 올라타면 그때 매수하고, 추세 보고 20일 깨고 하면은 주가가 그때 매도하고 다시 또 매수 시점 노리고 89일이나 이런 데서 중요한 자리에서 지지하면 1차 매수, 2차 매수, 20일 다시 회복하면 추가 매수, 그런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죠. 물론 난 20일 갖고도 안 돼, 난 5일 갖고 할래,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차트 갖고도 대응하고요, 그죠? 그죠? 이 과정에서 현재 단계가 아까 숲을 보고 나무를 보라고 했잖아요. 숲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차트가 현 국면이 대세 상승 초기 단계냐, 진행 과정이냐, 상특권이냐, 그죠? 수렴과 확산 보고. 물론 기업 분석은 당연한 거고요, 그죠? 그런 국면을 보고 이 시점은 장기 라인이 우상향이고 중장기 라인이 우상이면 중기적으로 상승 기간이 길고 많이 오르겠구나. 추세를 보고 갈 때까지 추세를 보고 난 보유해야지. 20일이 올라타면 그 얘기입니다. 20일 깨기 전까지, 추세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난 계속 보유한다. 그런 전략을 하면 성공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리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냐, 그죠? 이런 장기 대사, 중장기 대사가 상승 기간에는 상승폭이 무지하게 크고, 그죠? 그다음에 상승 기간도 상대적으로 길다. 조정 기간 짧고, 그죠?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이 하면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같은 얘기고요. 이제 이 경우는 뭐냐면, 자 보면은 장기 라인이 우상향이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중장기 라인도 우상향. 그다음에 여기서는 20일 이동평균선 우상향. 소위 말하는 정배열이죠. 20일까지 우상향이네. 장기 대세 라인, 중장기 대세 라인, 20일까지 우상향이네. 그러면 주가 되게 탄력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완전 정배열. 그죠? 그건 다 아시겠죠? 그죠? 이럴 때 주가가 강력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냥 5일선, 5일 이동평균선 타고 계속 올라갑니다. 완전 정배열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기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네. 그죠? 그죠? 이럴 때 완전 정배열에서 막 주가 탄력적으로 할 때 이때는 5일 이동평균선 깨기 전까지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중기 전략이자 단기 전략. 그래서 이때 완전 정배열에서 강력하게 상승한다. 그죠? 지금 단계가 완전 정배열이냐? 장기 라인 밑에 깔려 있고 중장기 라인이 위에 놓여 있고 중기 라인이 그 위에 있고 단기 라인이 위에 있는 경우가 정배열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는데 5선 타고 계속 가면은 보유해라는 얘기입니다. 갈 때까지. 그 전략이죠. 단중기. 그리고 이제 완전 정배열인데요. 완전 정배열에서 이제 5선을 깨고 5선을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5선 깨면 매도를 하되 물량 줄이거나 그죠? 5선 깨면 이제 일단 물량 줄이거나 어쨌든 완전 정배열이면 최소한 20일이나 뭐 이런 라인이 강력한 지지선이라는 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점에 1참에서 2참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5선 깨면 물량 줄이고 재매수 어디서 할까 하는데 재매수 가능 지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가능 지점 8일, 13일, 그다음에 20일. 20일 깨는 경우도 있죠. 34, 55 이런 가능성이 있는 지점에서 1차 매수하고 추세 전환되면 추가 매수하고 그런 전략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일 이동평균선 잘 가는데 5일 이동평균선은 이탈한 순간은 좀 현금화 물량을 축소하고 8일에서 지지하네 살 수도 있고요. 추세 개념 있잖아요. 추세 개념. 추세는 상승할 때는 저점과 저점, 봉차트에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서 추세를 찾고요. 조정을 들어갈 때는 봉차트에서 봉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추세가 그죠? 하락 추세입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죠? 그래서 이 추세를 전환되면 그죠? 이때 재매수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추세가 전환될 때 사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중이라도 8일 중요한데 8일 지지하네 1차적으로 매수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추세를 전환하고 하면 또 2차 매수할 수 있고 그죠? 그다음에 또 추세가 지킬 동안에 5선이 지킬 동안에 보유하는 전략. 그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 과거 자료인데요. 이 경우에는 20일까지 안 가고 계속해서 추세 개념이 있어갖고 13일에서 지지하고 갔어요. 이 기간 동안에 20일 이동평균선까지 가지도 않고 계속 이런 종목이 있어요. 어떤 일정 구간 5선 타고 막 가는 경우도 있고요. 등락을 거듭하면서 추세 개념과 20일까지 안 가고 계속 13일 이동평균선 타고 가는 종목도 많이 있다기보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봐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20일 근처 오면 살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전에 막 돌아서요. 그게 13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확인해 보시면 그런 종목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일에 딱딱 지지하고 정배할 때 13일에서 딱딱 지지하고 돌아서는 종목 거기에 따라서 대응 전략 가지시면 돼요. 그죠? 5선 깨면 매도하고 20일에서 지지하네 1차 매수하고 단기 추세 전환되네 단기 추세는 이거예요. 하락봉에 고점 연결해서 추세를 전환되면 그때 2차 매수하고 그죠? 1차 매수점에서 1차 매수하고 전환되는 거 확인하고 2차 매수하고 그죠? 5선 깨면 매도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나는 20일 안 깨면 보유할래 그런 전략을 가지시면 되고요. 이건 정비할 때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종목이라는 게. 그죠? 이게, 예? 20일도 깨고 돌아선단 말이에요. 깨고. 20일 깨고 돌아서요. 무지하게 많죠. 종목에 따라서. 예? 저렇게 하면 얼마나 쉬워요. 그죠? 종목. 아니, 저렇게 하면 주식에서 떼돈 벌죠, 뭐. 그죠, 여러분? 자, 그러면, 자, 20일, 근데 최소한 뭐 13일과 20일 전략을 세웠는데, 20일 깨네? 20일 근처에서 지지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20일 깨버리네, 장중에. 그럼 매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0일 근처에 샀잖아요. 근데 20일 깨면, 제가 항상 채널기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20일 근처에 사놓고, 나 20일 깨면 일단 손절로 나갑니다. 그죠? 어디서 지지할지 모르니까. 그 얘기예요. 20일 근처에 샀는데, 예상과 달리 20일 깨네? 즉시 매도입니다. 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 지지해요? 그럼 34가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55가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선이죠. 89 지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그 외에 뭐 나중에는 뭐, 144, 233, 37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강력한, 20일이 강력한 우상향이고, 정배일 때는 보통 34, 55, 그것도 좀 더 하락한데 89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에요. 그 실적이 좋고, 강력한 상승은 144, 233, 37까지 안 가요. 또 많이 올랐으면 조정폭이 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전략은 어떻게 되냐. 20일 깨면 매도하고, 30일 지키네, 34일, 1차 매수하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회복하네, 그때 2차 매수하는 거예요. 1차 매수, 2차 매수. 그래서 20일 깨고, 34 근처에서 1차 매수를 했어요. 돌아서는 같아서 조금 발 담갔어요. 조금 아까처럼, 역시 20일을 이동평균선 올라탈 때 추가 매수 확인된 거니까 추가 매수하면 좋은데 예상과 달리 34를 도로 깨버리네. 도로 매도예요. 네? 전 도로 매도입니다. 얼마 안 깨져요. 위험 관리하면서 들어간 거예요. 그죠? 다시 34를 깨네? 매도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라인 보는 거예요. 55. 그죠? 똑같은 방법으로. 55에서 지지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죠? 즉시 선절하고 이게 대응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55에서 지켰잖아요. 일단 1차 매수했어요. 그죠? 그죠? 1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 20일 돌파하면 그때 추가 매수한다. 그런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20일 깨고 추가적인 하락할 때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거냐. 완전 정별 단계에서 대세 상승 기간에서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이 상당히 정상적인 패턴인데요. 이건 LG전자인데 일단은 대세 상승 국면이죠. 장기 라인이 우상이니까 아까 지금까지 좀 설명드린 게 다 대세 상승 기간이에요. 중장기 라인까지도 우상향이네, 그죠? 그런데 요 기간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전환되면서, 그죠? 직전 저점도 깨고, 직전에 저점을 깨면은 통상 하방으로 전환되는 20일도 깨고, 직전에 저점을 깨면 추가 하락이 예고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상승 과정에서 직전에 저점을 깨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고요. 바닥에서든지 행보기간에 직전에 고점을 돌파하면 일정 구간 상승한다. 이건 기본 아니에요. 그죠?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그거 갖고 또 대응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 대세 상승과 중장기 대사가 우상향인 경우에 중기적인 대응 전략이라는 얘기죠. 이 기간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으로 진행된단 말이죠. 그죠? 바닥을 형성하고 아까 20일이 통상 20일이 우상향으로 전환되려면 바닥에서 대충 20일은 박박 한 단계 갖다 박박 기어야 돼요. 그죠? 들락날락 지겹게. 그래 놓고 이제 지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하락 각도가 한참 죽습니다. 그죠? 근데 중간중간 이제 가짜가 있죠, 가짜. 중간중간 가짜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일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접근하거나 돌파하면 다 가짜입니다. 오히려 매도예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20일가 추세, 하락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 20일가 하락 추세. 그죠? 그걸 돌파하는 시점이 매수라는 거죠. 매수 시점. 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전략이냐. 이런 경우에 직전에 하락하는 과정에서, 예? 하락하는 과정에는, 그죠? 직전에 큰 고점이 있잖아요. 하락 과정의 반등 자리, 반등의 고점. 이게 상승으로 전환될 때는 직전의 고점들이 20일 이동변선 돌파한 후에도 저항으로 작용해요. 거기서 얻어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돌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얻어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분할 매도라든지 일단 저점을 잘 샀으면 매도하고 20일 근처에서 돌아서는 20일이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일 넘나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20일 지지하고 돌아선다, 수급 좋고 하면 20일 다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런 전략. 그것도 왼쪽에 또 그 중간중간 반등의 고점에서 매도하고 또 20일 근처에서 돌아선 시점에서 또 재매수하고, 그런 전략이 그 잘 매매하면은 재밌게 대응 잘하고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정배열이에요. 장기 라인 우상향, 중장기 라인 우상향, 중기 라인 우상향. 그죠? 그런데 여기 어떤 구간은 무지하게, 예, 거의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바닥에서 많이 올라가고, 예? 이런 기간에는 20일 지킬 가능성도 있지만, 지켜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서 20일 깨면 낙폭이 무지하게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뭐 그런 표현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정 구간 동안에 단기적으로 급등하면, 예, 하락폭도 무지하게 크다. 추세 꺾이면. 그죠? 그러니까 이때 이런 경우에 우리가 보통 급등하고 조정하면 좋다고, 20일 근처에서 좋다고 들어가신 분 있잖아요. 그죠? 좋아요. 20일 근처에서 하는 건 좋은데 그 20일이 깨면은 급락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 20일 깨면은 난 매도할래라고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거 사놓고 오르겠지 하고 안 파신 분 있어요. 깨지더라도.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뭐 같은 개념이에요. 예. 20일 넘나드는 경우도 있어요. 넘나드는 경우. 그죠? 이건 아직 장기 대세 상승 과정이에요. 넘나드는데, 예, 20일이 하락해서 올라타면, 예, 그건 다 매도 타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 반등 시 하락하는 20일 저항선은 저항선이다. 매도 타임이다. 그 얘기고요. 그죠? 조금 아까 같은 개념이고, 하락하는 과정에서 20일이, 예, 그런 과정에서 장기 라인 우상향인 과정에서도 20일 하락하는 20일 이동평선을 상향 돌파할 때 오히려 매도다. 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돌파도 못하고 20일까지 못 가고 오히려 13일에서 얻어맞는 놈이 있어요. 그죠? 이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예? 사실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는 보유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 기간은 20일이 하락하고요. 중장기 라인이 상승하더라도, 예? 20일이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주식을 가급적 보유하지 말아야 되고요. 진짜 단타 잘하시는 분은 초단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는 있어요. 사시면 안 되고 보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매도 짧게 해라는 얘기예요. 뭐 비슷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자, 20일이 하락했어요. 이제 장기 대세 과정에서 20일이 하락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상승하는 89선에서 지지하고 돌아서서 다시 20일 이동평선 올라타서 새로운 대상승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나중에 이 가능성이 무지하게 높아요. 20일과 89일에 대상 초기 단계에서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이게 중요하듯이 수렴과 확산할 때 이 21일과 89일선이 수렴하고 주가 상향 돌파할 때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수렴인 거예요, 수렴. 그죠? 두 라인이 수렴해서 여기서 급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수렴해서 확산 단계거든요. 이런 시점을 제가 많이 노려요.
예? 자, 이런 시점 무지하게 좋아갖고 일정 구간 동안 팔고 수렴 기간까지 기다려요. 갖고 수렴 기간에서 오케이, 그죠? 예? 1차 89일선에서 근처 지지하면 1차 매수하고, 그죠? 그 다음에 20일 이동평선 올라타면 2차 매수하고, 그 다음에요 추세 개념 고점 연결해서, 예? 추세를 돌파하면 3차 매수, 추가 배팅, 그죠? 그러면서 날아가잖아요. 대박 터지는 거죠, 그죠? 네, 대박 터지는 겁니다. 여기 바로 수렴이라는 거. 그래서 20일이 하락할 때 정상적인 대상승 과정에서 89에서 지지하고 두 라인이 수렴하면, 예, 대박 찬스가 기다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9 깨졌다가 깨질 수도 있죠, 그죠? 항상 경우의 수는 생각하시고요. 장기 라인이 우상하면서 89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04, 보고요. 그 다음 차례차례 2, 3, 4, 3, 7, 7 라인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대응하는 거죠, 그죠? 장기 라인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다. 여기 경우에 현대중공업인데요, 그죠? 장기 라인까지 하락했다가 거기서 지지하고 또 새로운 대상승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삼성물산은 377 라인까지 하락했다가 또 반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상승 기간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전환점, 그러니까 추세 분석, 나중에 또 추세를 보겠지만, 그죠? 추세라는 게 뭐예요? 이런 추세, 단기 추세, 중기 추세, 그죠? 단기 추세, 또 장기 라인. 단기 추세에서 상향 전환하면 매수, 2차 매수, 21선 돌파하면 추가 매수, 중추세 돌파하면, 그죠? 3차 매수. 이게 전략이죠, 그죠? 그런 거고요. 지금까지는 해피한 케이스에 좋은 매매 타이밍이에요, 솔직히. 좋은 타이밍 잡으면, 예? 매매하면 수익 많이 납니다. 근데 대세 하락 때는, 예? 수익 나기 어려워요. 대세 하락이 뭐예요? 예? 장기 라인 깨고 중장기 라인 우하향이고 2, 3, 3 라인이 우하향이고 중기 라인, 중장기 라인, 중기 라인 20일, 89 다 우하향이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매매는 어떻게 돼요? 그럼 상투권이죠? 예? 매매 어떻게 해요? 이때까지는, 자, 보세요. 제가 조금 더 진행 더 해야겠네요. 그죠? 조금 더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요. 대사 하락 과정에서 설명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요때까지는 뭐 장기 라인까지 우상향으로 진행되고 있고 89까지 우상향이에요. 아직까지 대상승이 계속 진행되고 전혀 뭐 대사 하락의 징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많이 올랐잖아요, 일시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예? 많이 오르고 20일 깨면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그죠? 많이 오르고 20일 깨면 당연히 매도하셔야죠. 그건 기본이에요. 그 이제 그 다음에 어디서 재매수를 할까 노려보는데 대사 하락 초기 단계 그때 보셨듯이 고공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몸매 20이라고 89가 골 데드 크로스가 나오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20 그 전에 수렴과 확산해서 뭐 골드와 데드가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많이 올라서 데드가 나오면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단계에서 저점 매수 조심해야겠다. 진짜 짧게 베팅하고 한번 자신 있으면 들어가되 가급적이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데드가 나오면 가급적 사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낙폭이 깊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중장기 라인이 우하향으로 깨지네요.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89선이 꺾이죠? 중장기죠. 죽으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고공 행진하다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89가 깨지네. 사지 말아야 돼요. 20일 깨면 당연히 사지 말아야 되는 거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다가 조심해야겠다. 단기적으로 뭐 20일 중간중간 20일 돌파 사고 단기 매매할 수 있어요. 돌파도 해요, 그죠? 근데 또 장기 라인이 깨네. 가지고 있으면 되죠. 한참 깨진 다음에 장기 라인도 우하향 가네요. 이거 아주 오랫동안 추가 하락과 장기적으로 죽으러 가는구나. 이런 종목
가지지 말아야 되고 매매도 하지 말아야 되고 해더라도 무지하게 짧게 대응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뭐 같은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장기 대사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기간이 하락 기간이 길고 하락폭도 크고 상승 기간이 짧다. 뭐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짧게 대응해야 된다. 뭐 같은 개념이고요. 근데 바닥권이 또 있겠죠. 그죠? 바닥권. 완전 역배열. 장기 라인이 우하향이고 중장기 라인이 우하향이고 20일도 우하향이고 이게 완전 역배열 아닙니까? 완전 정배열에 무지하게 좋잖아요. 완전 역배열에서도 매매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먹을 게 별로 없다는 건 아시고 대응해야 돼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완전 역배열에서 무지하게 깨지고 20일 이상 횡보하다가 20일 돌파하는 순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장기라인이 하락하니까 이 상승폭은 극히 미약하다. 요거는 알고 대응해야 돼요. 그죠? 장기라인 하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죠? 들어갈 수는 있다. 그죠? 그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차례차례 저항이 걸립니다. 34, 55, 89 그런 데서 얻어맞고 추세, 단기 추세 깨지면 매도해야 돼요. 들어갈 때 잘 들어가고 단기 추세 깨지면 즉시 매도하고 상승, 투자 전략 상승폭을 짧게 대응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역배열과 대사하락 기간에는 바닥권이라도 짧게 배팅을 해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같은 개념을 지나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단중기 대세에서 이제 대세 아까 처음에 대세 상승 초기 단계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단계 이제 어떻게 매매하냐면 아직 장기 라인이 이제 하락 과정이 장기 라인이 횡보래요. 횡보. 그 전에 이제 하락 기간이 무지하게 오랫동안 있었겠죠. 그죠? 이제는 장기 라인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제 살짝 얘기했지만 어떤 일정 구간에 주가가 급락하고 21일 동평선이 우상향을 전달하면서 주가가 올라타네. 1차 매수. 그죠? 아까 얘기했죠? 그리고 21과 89가 골든 크로스 나오네. 2차 매수. 그죠? 장기 라인을 다 돌파해버리네. 3차 매수. 해서 내가 장기적으로 대응할 거냐.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중장기로 대응할 거냐. 아니야. 중장기로 보고 난 중기대사와 단기세를 다 보겠다. 그 중간에 쭉 생각하는 거 해갖고 대응하시면 돼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잘 이해되지 못하신 분은 몇 번 봐야 돼요. 제 강의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그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차 강의 이동평균선, 그걸 활용한 대세 판단에 따른 대응 전략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내일은 수렴, 그죠? 대세 상승 과정의 수렴, 하락 기간의 수렴이 또 있겠죠. 수렴 관계, 그 다음에 추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추세도 막 변하거든요. 추세 분석 하고요. 또 시간이 남으면 제가 실전에 따라서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자, 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마치겠습니다.